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폭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폭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폭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하루,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님, 월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베르코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필리형님, 반갑습니다. 네, 잊지 아니하시고 또 이 월요일 날 이렇게 한통령 방송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령 방송 25년 9월 22일 방송 한동훈 여당 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려 나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거 세죠. 예, 발언이 좀 세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 정청래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어제죠. 일요일 날 국힘이 장애 투쟁을 했죠. 국힘 장애 투쟁은 장애 투정 위원정당 해산해야 된다. 또 위원정당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정청래는 뭘 하든지 간에 다 그걸 위원정당으로 연관시켜서 계속 지금 각인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육지원 상관동님 잘 듣겠습니다. 장 보는 중입니다. 장 보면서 큐팅. 예. 그 헤드폰 꽂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 보는 중에도 끝까지 이 한통령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한 애청자시다.
김현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산이님, 한동훈 라방 9월 22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22일 저녁 8시, 오늘이네요? 9월 22일 저녁. 아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방송 끝나고 바로 무조건 8시 반 전에 끝내야 되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이님, 사필경이 개판 진행 중입니다. 정말 개판이에요. 김현영님, 위원정당 해산 본부가 마포에 있어요. 아, 정말요? 마포에다가 본부까지 차렸어요? 야, 비영리자한테요. 아, 그렇지. 이거 비영리자한테겠죠, 당연히. 야, 정말 여러분은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얻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위원정당 해산 본부가 있다, 마포에. 마포가 그 정청래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마포에 있나?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얘기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말 동안에 너무 많은 사건이 터져갖고 참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아주 그 큰 사건들이 주말 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전지현 사건, 영화배우 전지현. 그 전지현 씨가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말도 요새 뭐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좀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한테 좀 밀렸다가 직도 뭐 이 마켓 쉐어로는 넷플릭스가 많지만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좋은 드라마 영화들을 이제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극성이라는 그 드라마인데 이제 거기다가 캐스팅을 전지현 씨를 했는데 그 대사 중에 어떤 대사가 있었느냐?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요 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영이 되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중국 이미지 오명을 씌웠다. 중국 모욕하는 연예인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이 이제 불매운동,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그래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결국은 이게 영향이 어떻게 됐느냐. 전지현 모델 화장품, 시계 등 브랜드가 광고를 내렸다. 광고를 중단했다. 그러니까 전지현 대사 한마디에 광고가 줄줄이 중단 사태가 됐다. 중국을 모욕하는 연예인은 용납될 수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그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제는 국민밖에 이거를 막을 사람이 없다. 국힘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국힘은 이미 이제 맛이가 갔어요. 아무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국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장애 집회를 하든 뭐든 하면 할수록 그게 역효가 난다.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으로 그게 쌓여만 간다. 그 이제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되는데 그 부릅뜬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현 그 배우가 아니 본인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대본을 누가 써줬겠어요? 아니 어쨌든 영화 만드는 그 작가가 써줘갖고 그걸 갖다가 외워서 한 얘기 아닙니까?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한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이거 전지현 입에서 말이 나왔다. 타겟을 갖다가 작가로 잡은 게 아니라 왜 그래야 데미지가 있잖아요. 아니 작가라 해봐야 무슨 데미지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이름을 알긴 합니까? 뭐 감독 뭐 우리가 이름을 알긴 합니까? 우린 다 연예인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예인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지현을 타겟으로다가 중국에서 그런 누리꾼이라는 건 국민들이죠. 일반 국민들이 딥다 전지현을 갖다가 맹공을 퍼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광고를 내리더라. 이렇게 데미지를 입더라. 우리는 이거는 배워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이제는 스피크 아웃, 스피크 아웃 이게 중요하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스피크 아웃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물론 말도 이제 제대로 해야겠죠. 그냥을 제대로 잡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나누고 싶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에이펙 앞두고 전국민 대청소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은 대한민국 세당전 주간이다. 추석 명절과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전 국민 대청.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이걸 딱 들으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새마을 운동, 앞마당 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청소.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는 본 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는 수준이 이재명의 보는 수준이 결국은 어렸을 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우리하고 같은 연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몇 년생이에요? 1960년생 아닌가? 62년인가? 어쨌든 간에 우리하고 같은 세대. 음.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게 그냥 새벽 정이 울렸네 땡땡땡 하면서 새마을 운동 노래 듣고 청소하고 거리마다 빗자 들고 나오고 그것밖에 배운 게 없단 말이야. 본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에이펙을 갖다가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국민이 빗자루를 들고 와서 청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우리가 지금 방비 들고 나와갖고 마당 쓸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저기 1960년, 70년대 처박혀 있는데 정권은 잡았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뭐 독재자라고 얘네들은 비난하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보고 배운 거 그거 이상 생각할 수가 없다. 그 정도 수준이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김혜영님, 마포갑, 조두알. 그렇죠. 마포갑이 조두알이고 마포울이 정청래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 위원정당 해산본부가 마포울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청래 지역구에 있지 않나 싶네요. 어쨌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저는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왜 그 저격을 당해서 그 우파 활동가가 저격을 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커크 라는 분인데 무려 그 1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갖다 제가 캡처했는데 이게 애리조나의 제일 큰 지금 이게 딱 보면요 이거 미식 축구장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리조나에도 미식 축구팀이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 미식 축구에 젊었을 때 빠져갖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주구장창 그걸 갖다가 열심히 봤는데 자, 그때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1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근데 여기 돔에 10만 명이 들어갈까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우리는 찰리가 사망한 이후 며칠 동안 그의 유산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금을 울린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고 예를 든 게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군중들이 모여 성종기를 흔들었고 찰리 커크를 지지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찰리 커크를 지지한다고 외치는 건 누가 외쳤을까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외쳤을까요? 아니면 그 국힘에서 외쳤을까요? 누가 외쳤을까요? 이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구들이 외쳤을 겁니다. 우리 성종기 흔들면서 찰리 커크를 추모한다. 뭐 이렇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이 극우들의 그 외침을 갖다가 미국에 전했다는 거야. 그 10만 명과 이 10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전국에 생중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추도식 그 광경이 거기에 머스크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요 기회를 활용해서 이 찰리 커크의 추도식을 활용해 갖고 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불과 3개월 만에 악수를 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갖고 그 영상이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갖고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이 기회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코크는 투사이자 순교자이자 적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좌파를 쓸어버리겠다는 명분을 여기서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국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갖다가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찰리 커크의 추도식을 활용하고 있다.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성조기를 흔들진 않았을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찰리 커크를 갖다가 추모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찰리 커크를 갖다가 외친 것, 서울에서 외쳤다 그러면 외친 거는 무조건 북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 머리가 좋은 게 이 극우를 갖다가 그러니까 한국의 정세를 그냥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한국을 갖다가 완전히 디테일하게 지금 다 분석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을 압박하는 방법은 뭐냐? 극우를 갖다가 우리가 힘을 좀 실어주면 이재명 압박이 효과적이다. 그럼 뭐예요? 이재명한테 얻어낼 수 있는 걸 120% 얻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김현웅님 어제 국임 집회한 내용이 국민일보에 하나도 안 실렸어요. 국민일보, 국민일보 좌파죠. 예. 김혜영님, 마포구리 정정래 맞아요. 아이고, 애농님 모두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애농님. 음.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재명의 그 레임덕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트럼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다. 물론 지금 우리 수출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좀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썸네일에서 올린 게 이제 배임죄 페이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글을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완전히 이재명 하나 살리려고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절단내고 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중앙일보는 한 페이지 전체에 애농님 전환길이 미국 거리에서 연설하던 식 말이요? 신났네. 전환길하고 트럼프하고 코드가 좀 맞기는 해. 생각해 보니까. 음, 예. 김영희 사진도 크게 실었네요. 중앙일보에. 애농님 내용도 별로 없는.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슈가 되냐면 뜬금없이 갑자기 민주당에서 김병기가 원내대표죠. 배임죄 폐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가 뭐예요? 그러면 배임죄를 만약에 폐지한다 그러면 제1호의 수혜자는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금요 완전히 민주당은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뭐 연어회를 갖다 떴느니 어땠느니 이화영이 그때 해갖고 그게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잖아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 갖고 그걸 갖다가 누가 이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끄집어냈어. 이거 정황이 있다. 회의원 정황이 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그럴 일은 아니죠. 예? 그런데 역시 정성호도 어쩔 수 없는 좌빨은 좌빨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품위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정성호도 어쩔 수 없는 그 떼쓰는 좌빨임에는 분명하다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발로 해갖고 연어 왜 이화영을 갖다가 어쨌든 무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을 무죄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기소를 갖다가 포기하는 거죠.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권을 포기하면 법원이 판결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아니,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이거 뭐, 우리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건으로다가 근거로 판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나서갖고 지금 이화영의 기소를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어 사건을 갖다가 지금 다시 끌고 나와갖고, 그래갖고 해당 그 검찰들은 엄청 반발을 하고, 이거 수사했던 검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들은 엄청 발발하고, 지금 이제 이거 갖고 갑론을박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 대북송금. 예.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설명을 합니다. 이 관련해 갖고. 근데 지금 모든 게 이 배임죄 폐지도 그렇고 이화영의 이 연어 회유 사건 이것도 그렇고 이 결국 수혜자가 뭐냐? 그 쫓아가 보면 결국 이재명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라이언 일병구하기가 아니라 이재명 일병구하기로 지금 완전히 혈안이 돼 있다. 모든 게 다 지금 이재명한테 귀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보고 또 가만히 있을 한동훈이 아니죠.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1일 전이죠.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보고 글을 올렸습니다.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 잡고 또 노봉법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받을 것이 확실하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배임죄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이 면소는 뭐냐면 배임죄가 없어지면은 법의 처벌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이렇게 걸려 있어도 만약에 배임죄가 없어진다. 그럼 그 소송이 그냥 중단이 돼버리니까 면소, 그러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이게 면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무죄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면소시키려고 지금 이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때문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야. 예? 다른 함정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재명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습니까? 배임죄는 이런 범죄입니다. 상장회사 A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의 A의 1억 원짜리 핵심 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먹을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상장 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편되겠죠.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합니다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기 재판 막을 생각뿐이고 자기 재판 막으려면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병기 정기 국회 중 배임죄 폐지 목표다. 이번에 반드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임죄 폐지를 한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사실 잘 몰라요. 아니 왜 뜬금없이 배임죄. 여러분 배임죄라는 건 아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이 회사에다가 뭐 회사 돈을 갖다가 100억을 갖다가 그냥 지 맘대로 썼다. 그럼 그게 뭐냐면 배임 횡령이에요. 배임은 뭐예요? 자기 그 이사 직분에서 배임이고 횡령은 뭡니까? 돈을 갖다가 뺐었기 때문에 회사 돈을 횡령한 게 배임 횡령 이렇게 죄가 두 개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갑자기 왜 배임죄를 갖다가 한다는 거지? 그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하고는 그 연관을 못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의 재판 중에 하나가 배임죄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배임죄라는 단어를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지워버리면 이재명도 면소 판결을 받겠죠. 왜? 처벌할 항목이 없어지잖아요. 배임죄 자체를 갖다가 그 대한민국에는 배임죄라는 자체가 개념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갖다가 쫙 폐지를 해버리면 여태까지 배임죄, 뭐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배임죄로 그렇게 했던 사기꾼들, 뭐 했던 사람들, 횡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무죄로 풀려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개판이 되겠죠. 누구 때문에? 이재명 한 명. 그놈의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자고. 이재명 일병 하나 구하자고 모든 사람이 다 초토화돼서 죽는 국민들. 그 한 명 구하자고 5천만 명이 그냥 다 몰살되는. 예. 이런 상황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정확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 스피크 아웃. 예, 이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애농님, 한 대표님 혼자 싸우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이 아니 이 장애투쟁한다고 나가면 아니 마이크 잡고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장애투쟁 그 영상 보셨나요? 그 영상 보면 뭐 무슨 선거 무효다 뭐 다시 재판을 재개해라 뭐 이렇게 해갖고 끌어내려야 된다. 아니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 뭐 배임죄 이게 이재명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무식한 얘기만 하고 있어 그렇게.
그러면 국민들이 그 중도들이 거기에 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네, 헨리송님, 제명이 지제 없애자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 하네요. 국민들이 바보라서 걱정이네요. 미리님, 더도 말고 덜도 뭐 한동훈만 같아라. 글쎄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대표처럼 이렇게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배임죄를 왜 폐지시키려고 하느냐? 예, 그거는 목적은 딱 하나.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뭐 합리적인 이유 없고 무조건 이재명한테 무죄를 때리기 위한 면소 판결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이다. 하고 1일 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일 전. 그리고 또 24시간, 3시간 전. 그러니까 이제 1일 전이라는 거는 그 뭐야, 토요일 날 올렸다는 거죠. 자, 23시간 전, 요거는 아마 일요일 날. 자, 변호사 20년에 별 해교한 소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뭘 캡처를 했느냐? 이재명이 이렇게 썼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쓴 거죠. 2012년, 이 10년도 더 넘은 거네. 13년 전 얘기를 소환을 해서 이재명이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어떻게 썼냐.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 유유. 기업과 주주에게 손해 입히고 특정인의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 그러려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 하셔야죠. 기업 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재명이 배임죄를 적극 지지했다는 거잖아요. 예? 기업가 주주의 손해피고 특정인에게 지으면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변호사 이름에 별 얘기한 소리.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배임죄로 재판받기 전에는 배임죄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라면서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해괴한 소리인 줄 알면서도 그러는 거라서 더 나쁩니다.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재명 당상자가 이게 해괴한 소리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이제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또 19시간 전 안상훈이 쓴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 지원 사격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배임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 이렇게 스피크아웃 해야 돼요. 막 떠들어야 돼야 돼. 네. 그래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재명이 꼼수를 피는구나, 민주당이 나쁜 놈들이구나 이걸 인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배임죄로 지금 치열하게 주말 동안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숫자가 좋네. 106. 와, 106에 좋아요가 107이야. 와, 거의 비슷돈돈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왕 보시는 거, 구독도 좀 한 번씩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12,000명에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다. 자, 그래갖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배임죄 폐지로다가 연락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3시간 전이죠? 그 다음에 2시간 전, 오늘이죠. 조금 전에 2시간 전. 김병기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배임죄는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김병기 민주당 김병기하고 뭐죠? 이재명은 아바타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가 하는 얘기는 이재명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좋을 정도로 둘은 완전히 한 몸이다. 아바타다. 그러니까 김병기가 정청래도 들이받고 치받고 그러는 이유가 이재명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뚱땅이 같은 소리인가요?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무슨 상관인가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하에 1987년 박정철 고문사건, 치사사건으로 났던 바로 그 전두환 정권 1987년 맞습니다. 안기부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와, 이건 또 몰랐네. 김병기가 안기부 출身이었어? 전두환 정권 시대 때? 야, 정말 이거는 완전 얼굴에 철판 깔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안기부가 사람 끌어다가 고문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그 남산이고 안기부였지 않습니까?
야, 그런 고문질을 하다가, 이제는 이재명한테 딱 붙어갖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야, 역시 한동훈 싸움의 천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기부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김병기가. 어목했던 1987년 전두환 정권 때 안기부 들어간 사람이 배임죄가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니 황당한 소리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유죄 막기 위해 배임죄를 무슨 억지를 쓰건 없애라는 오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적나라하게 썼죠. 한 몸이다. 오더를 받았다. 이재명한테.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 A회사의 1천억짜리 핵심 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입니다. 김명기 원내대표에 따르면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에선만 이 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문명국가는 없습니다. 죄명은 배임, 사기적 행위, 등 다양하지만 어느 문명국가에서든 중죄로 처벌되지요. 이런 반사회적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문명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주주에게 피해주는 배임죄 처벌 안 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천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 정권은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라 망쳐도 이재명 대통령만 살리면 된다는 거죠. 하고 지금 연일 배임죄에 대해서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애농님, 안기부 출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그, 김병기가 안기부 출신이라는 거 한동훈 대표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서필균 형님, 배임죄가 노란봉투법과 상충된다고 들었는데, 노란봉투법과 배임죄, 아, 그것도 좀 일리가 있네. 예.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은 뭐냐면, 노조에서 때려 부셔도 회사에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이게 노란봉투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민노총이 때려 부시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배임죄를 폐지하면은 그것도 민노총이 면책이 되겠네. 네, 그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강인숙님, 한통TV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강인숙님, 67년생 한동님, 배임죄 없어지면 부패공화국 지름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배임죄 없으면 항상 의심하고 못 믿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정말 나라 뽀개지겠죠. 강인숙님, 한동훈 화이팅 힘내세요. 언제 어디서나 격하게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동훈 TV 최고. 아이고, 이렇게 또 강희송님이 한통령 TV를 최고라고 또 인정해 주시니까 제가 몸도 빼지 못하겠습니다. 와, 숫자가 좋네. 114. 신고합시다. 지금 접속 인원이 114명. 114. 또 좋아요가 119. 와, 114, 119. 너무 좋아요, 숫자가. 네. 구독 안 누르시면 꼭 한 번씩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연일 지금 한동훈 대표는 주말 내내 이 배임죄로 지금 엄청나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 이걸 갖다가 굉장히 지금 이게 별개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이게 별개 건이 아니에요. 자, 오늘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나경원의 그 국힘의 간사를 막았죠. 그래서 간사가 못 됐습니다, 나경원이. 근데 오늘은 뭐가 일어났냐? 나경원을 쫓아냈어요. 회의장에서 나경원뿐만 아니라 나경원, 손주석, 조배숙을 퇴장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퇴장을 시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러는 게 윤석열 오빠.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계속 오빠라고 그래. 윤석열 오빠. 뜬금없이 갑자기 윤석열 오빠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경원이 아니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 여기서 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건이 아니라 이게 단순히 추미애와 나경원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뭐냐? 오늘 법사위에서요 조의대 청문회를 가결을 시켰어요.
자,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 채택,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선 개입 의혹 화요일에 날 것이다. 조희대 청문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인적으로 뭐 나경원하고 추미애가 치고받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뭐냐? 여러분 조희대를 갖다가 왜 자르려고 합니까?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조희대를 갖다가 제거하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사법적인 숙청이다. 사법수장을 갖다가 그러니까 숙청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결국은 탄핵당한다. 이 논리를 갖다가 했잖아요. 계엄의 실패, 탄핵, 숙청의 실패, 탄핵. 이 논리를 갖다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지금 조희대를 갖다가 죽이려고 법사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 끌어안혀갖고 조희대를 갖다가 완전히 면박을 주고 완전히 까발려갖고 창피를 줘서 그렇게 해갖고 조희대를 갖다가 쳐내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구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일사천리로 그지 않습니까? 김병기는 김병기 나름대로 지금 그 아까 얘기한 그 뭐야 그거를 갖다가 폐지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재명 구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법사위에서는 뭐예요? 법사위에서는 조희대를 날려서 이재명을 구하겠다. 지금 구하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다 이재명 구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이재명 구해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다. 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인이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예. 자, 오늘 뭐 이게 무슨 컨퍼런스 뭐 사법 여기 보면 주디셜 컨퍼런스 이렇게 써 있죠. 예. 결국 세종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초대해 갖고 아마 연사로 세운 모양입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이 작정하고 한글 넥타이를 메고 세종대왕 얘기를 세종지니까 세종대왕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자, 그 전문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중심으로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 또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너는 왜 법을 갖다가 너 하나 보고하는 그걸로다가 무슨 놈의 법을 폐지시키고 뭐 입법을 만들고 다 너를 위한 방탄으로 너 하나 살고자고 대한민국 법을 갖다가 아작을 내고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역시 도인답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추미애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갖다가 이렇게 열겠다라고 오늘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소환을 지금 30일 날 오전 10시에 와라. 조희대 대법원장 와라. 그 다음에 대법관들 와라. 지금 이렇게 강요했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가리라 생각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아니 왜 걔네들의 칼춤에 같이 놀아나야 됩니까? 예? 아니 지네들이 그냥 망나니 칼춤을 추면 췄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 같이 놀아나갖고 면박을 당하고 그 있지도 않는 가짜 뉴스를 갖다가 하면서 거기서 뭐 의혹이니 뭐니 해명하라. 아니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해명을 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한테 청담동 술자리 그거 누르셨죠? 동백 아가씨 누르셨죠? 그랬고 뭐 김현장 뭐 변호사를 30명 오셨죠? 아니 그 가짜 뉴스를 갖다가 무슨 수로 증명하냐고 있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냥 개무시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만약에 걔네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일로 대법원장 잘렸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국민을 믿으시고 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을 갖다가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엄청난 지금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요. 어제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날 필리핀은요. 완전 난리가 났어요. 예.
그 군중들이 정말 여태까지 그렇게 모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이 정권이 뒤집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에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홍수 프로젝트라고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갖다가 윗대가리에서 다 떼먹은 거야. 우리 뭐 장관, 차관, 뭐 흔히 얘기하면 정권을 갖다 잡고 대통령 빼고 왜 그걸 깐 게 대통령이에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깠어. 음? 그래갖고 저건 그 연루된 사람을 갖다가 모조리 뭐 의회 국회의원이고 뭐 다 연관 뭐 지방의 무슨 군수부터 해서 뭐 우리로 치면 뭐 시장 그냥 뭐 수백만 명이 연결이 돼 있어요.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 그 국민의 분노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수십만 명이 모여서 여기저기서 데모하고 때려부시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밀란이.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이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이 스피크아웃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더 이상 이 민주당 애들이 못하도록 국회가 깡패입니까? 예? 아니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게 깡패들 뽑은 건 아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 잘 좀 들어봐. 아니 우리가 깡패를 못 뽑았어? 아니 제대로 입법하고 제대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사회 시스템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예? 무슨 뭐 배임죄를 폐지하고 그러면 다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절대 침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필리핀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 대한민국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 그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고 무슨 폭력을 행사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진실을 알리듯이 우리도 이제는 말을 해야 된다. 뭔가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현영님, 요즘 구호 같은 세력들이 많아요. 제대로 된 밀란이 있어야 된다. 한동훈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아놓고 지금 7만 명이 모였다는데 그걸 갖다가 모아놓고 마이크를 한동훈을 줬어야지 이 사람아. 그게 왜 한동훈을 줬어야 되느냐? 아이고 30분 전에 끝내야 돼. 우리 한동훈의 라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한동훈은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키려고 부단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제 1일 전 한동훈 대표가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무슨 이영교지 누군가가 뭐 맨 처음에 열린공감 TV 그 녹취를 따다가 뭐 조이대하고 뭐 만나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오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게 장본인 아닙니까? 자, 그래갖고 이걸 그대로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진실은 뭐냐? AI로 조작한 정체불명의 녹음을 갖다가 그렇게 민주당에서 그걸 재탕 삼탕 해갖고 우겨갖고 조이대를 엮은 거다. 이게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 영상에 뭐라고 돼 있느냐? 열린공감 TV 오리지널 영상이죠. 워닝, 경고 이렇게 했고 윤재장 설전은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들이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 정치인들을 허위로 비방할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의 공론의 장을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하고 조그만 글씨로 어떻게 되느냐?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AI 녹취록이라는 거. 특정인 제보자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예, 특정 인물 녹음이 아니에요. AI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이걸 한동훈 대표가 그걸 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숙청 실패예요. 예. 숙청 실패면 뭐예요? 탄핵.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안상훈이 3일 뒤에 청담동 첼리스 시즌2 이번엔 대법원장입니까? 그거를 갖다가 캡처해서 이렇게 올렸다. 한동훈 대표 혼자 정말 열심히 정말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다. 그런데 강동혁은 지금 동대구역에서 장애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는 건 이거지. 이재명 끝내야 된다. 그 재판을 갖다가 다시 시작해라. 압박을 하고 반헌법적 테러 정치 집단의 수괴다 하고 정청래를 또 까고 그다음에 김민수는 또 뭐라 그러냐.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재판만 속게 되면 당선 무효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극우들이 지금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대니까 이렇게 군중이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 그 107명이죠. 107명 중에 여기 참석한 국회의원은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계하고 이게 딱 나눠진 거죠. 한동훈계가 30명 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숫자로 보면 한동훈계가 한 37명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구구 쪽에 따라가는 애들이 70명 되는 거고, 이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같습니다. 지금 국힘의 구성비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지금 정청래는 바로 빌미를 주는 거야. 정청래한테. 어떻게 빌미를 줬냐? 장동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누가? 정청래가. 그러니까 정청래가 발끈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똘마니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하냐?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 네가 똘마니다. 장동혁.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정청래 이게 헤드라인을 뽑자면 이런 거예요. 정청래 국힘 장외투쟁에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이다. 정청래 국힘 장외투쟁 장외 투정이다. 위원정당 해산해야 된다. 정청래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투정 윤 어게인 내란 잔당 국힘과 함께 국민과 함께 청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정말 안타까운 게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7만 명이 모여, 그러니까 국힘이 주장한 게 7만, 아니 보기에도 뭐 7만 명까지는 안 될지 모르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를 갖다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이게 왜 효과를 못 보고 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떤 논지로 어떻게 그걸 끌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갖다가 결국은 구구적으로 끌고 갔다. 예? 뭐 이재명 내려와라, 뭐 무슨 놈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끌고 왔다.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오히려 정청래한테 빌미를 주는 거죠. 저런 정당을 갖다가 우리가 해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산의 정당성을 갖다가 계속 국민들한테 각인시킬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효성님, 공중파에 한동훈님 안 나오니 뭐 하고 있냐고 해요. 그분들은 장배신 아주 신선한 대표가 나왔다고 정청래랑 싸운 적이 있는지 주 싸움도 잘한다고 극한 목소리 힘이 있어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사장님을 만나서 들은 건데 제가 이거 아직 확인은 못 해봤어요. 제가 이걸 오늘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면 그 책창에 글을 써주세요. 차기 대통령 후보 1위가 조국이래요. 1위가 조국이고 2위가 장동혁이래요. 맞습니까? 그 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사장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위가 조국이고 2위가 장동혁이래요. 차기 대통령 후보 그 순위가 정말 이게 나라가 망하려고 정말 작정을 했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정말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얘기는 김현웅님 천지일보에 나온 얘기예요. 좌파 언론이네 천지일보. 어쨌든 그 얘기를 해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열정님 대구 집회 실패. 정말 사람은 잘 모아놨는데 그 메시지가 영 꽝입니다. 메시지에 실패했다. 김영희 천지일보에 한동훈, 그 여론조사에 한동훈이 없었다고요? 와, 정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정보력.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요, 역시 정말 이 애국자입니다. 예,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북핵 문제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재명의 발언이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해갖고 오늘 북한에 대해서
자,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처럼 생각하는 건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이거 많이 들어본 거죠. 네? 이거 문재인 논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종전을 하자 뭐 하자. 이 대북 정책은요, 문재인 거 그대로 따온 것 같아, 이재명이. 그런데 김정은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한국과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마주한 일이 없다. 결코 통일은 불가하다 하다. 우리 통일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면 한국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는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은 뭘 하고 있느냐? 이게 단독으로 나온 건데 제2의 판문점 북미회동. 그 전에 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문재인이 들러리섰잖아요. 지금 그 짓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따갖고 이재명이 그걸 이어받아서 그대로 실현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두고 가만 볼 리가 있겠습니까? 네? 자, 한동훈 대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또 찝었습니다. 자, 4시간 전 오늘 쓴 거죠. 오늘 북한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 정책 폐기를 조건으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선언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자건 어떻게든지 간에 쿵짝을 맞히는 거야. 왜 이재명은 지금 목줄을 갖다가 김정은한테 목줄을 쥐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불면 이재명은 바로 깜빵 갑니다. 대북 송금권 때문에. 이 대통령의 북핵 동결 수용 발언이 기존 대한민국 입장과 달리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단계별 비핵화는 결국 그 중간 과정에서 북한에 퍼주고 싶다는 뜻이며 돈을 갖다가 수십 조를 갖다가 퍼줄지 수백 조를 퍼줄지 알 수가 없어요. 퍼주고 싶다는 뜻이면 문재인 정부처럼 자진해서 속아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동결이 비핵화의 현실적인 시작점이라고도 했는데 그 동결만을 위해 북한에 무엇을 내줄 것인지 동결에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또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께 이 정부의 생각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의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한동훈이 얘기하잖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의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지 준 돈이지 압니다.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모르게 주는 돈은 익명 자선 기부밖에 없습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여차하면 다 공개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안전의 핵심 정책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것. 김정은의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국민들이요, 스피크아웃 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나라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정말 그 외롭게 싸우는 사람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애농님 역시 한 대표님 정말 아니 여러분 7만 명을 모아놓고 왜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예? 7만 명을 모아놓고 왜 조이대 대법원장 얘기를 안 하고 7만 명을 모아놓고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얘기를 안 하고 오직 누구들을 위한 자기들만의 잔치 그러면 다음번에 7만 명이 모일까요? 정말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있다. 좌관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힘은 자기 명을 제쳐가고 있다. 정당 해산을 갖다가 우리 좀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해산시켜주세요. 자기 명을 제쳐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숫자가 좋네. 115 지금 115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2,000명에서 정체가 돼 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네, 그래서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9월 15일에서 9월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한통령 방송을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양의정님, 김현옥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민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 검사 등급의 박계숙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양의정님이 5만원 이렇게 또 큰 금액을 후원해주시고 민님이 호주에서 호주 달러로 100달러 지난주에도 그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또 다시 또
영거포 2주 호주 달러 100달러를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성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 평균 통상적으로 기울여는 주의 의무, 관리자를 선임하여 위임할 때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자세로 사무에 임해야 하는 의무, 회사 관리자, 지자체장 등에 기하여 상호 신뢰 형성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형법상 배임죄에 저촉된 것인데 없애면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못 맡김. 예, 맞습니다. 정말 배임죄가 없어진다는 건 말이 되나요? 아니, 배임죄가 없는 나라가 있나요? 배임죄 없는 미국이 배임죄가 없습니까? 캐나다가 없습니까? 아니, 일본이 없습니까? 중국이 없습니까? 어느 나라가 배임죄가 없죠? 예, 영국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대한민국은요. 경제인도 훌륭하고 교육자도 그렇고 국민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데 이놈의 정치인들이 완전히 쓰레기들이야. 정말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인들 정말 다 쓰레기들입니다. 예, 국민은 안중에 없어요. 국민을 갖다가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놀려먹을 줄 알았지. 일단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일단 되면은 완전히 국민들을 갖다가 개돼지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게 한국의 정치인들 문화 아닙니까? 정말 열불이 터집니다. 차라리 국회의원 없앱시다. 예? 없는 게 나아요. 이런 국회의원들 나라를 갖다 아니 국회의원이 없으면 나라를 갖다가 망치진 않을까요? 추사 망치진 않을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배임죄를 없애겠다 나라를 갖다가 지금 나서서 뭐 노봉법을 통과시키고 완전히 나서서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아이고 정말 박수현님 7만 명도 안 왔는데 경찰 수산 3만 명이라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말씀 만 명만 모여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 사람 만 명 모으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그걸 갖다가 모아놓고 그렇게 어렵게 모아놓고 결국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쓰레기 얘기만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국민의 그 지지를 받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까요? 장애 집회는 목적이 뭐냐면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장애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이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 도영기님, 다혜야 2만 명이요. 67년생 한동훈님. 지금 국제사회는 단독으로 쿠팡을 쏟고 특히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 더욱 꿀한데 저런 또라이 같은 대통령 자리에 의고 정말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또 자주국방 아니 자주국방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저희가 주도가 돼갖고 아니 외교를 갖다 모릅니까? 예? 외교를 하면 적의 적을 끌어들인 적의 적은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적 미국, 북한의 적 미국. 적의 적을 끌어들여 갖고 우리나라를 그게 자주국방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친구도 필요고 다 하고 나 혼자 막을 수 있어. 그게 막아집니까 도대체? 예? 그렇다고 뭐 그게 굴종적인 사고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정말 대통령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장담하건대 이제 큰 건이 하나 터질 텐데 트럼프발 큰 건이 터질 겁니다. 그거는 정말 이게 돈하고 관련된 이게 국방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트럼프발 미국발 뭐 관세나 이런 거는 이게 돈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게 터지면서 주식 시장이 완전 폭락하고 이게 나라가 이제 사단이 나면 그제서야 이재명의 그 이 실체 얼마만큼 이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인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분 전이야. 네, 오늘도 제가 1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멀리 가지 마시고 바로 8시 반에 한동훈 대표가 나방을 한다니까 저도 듣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다 함께 한번 또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견해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이렇게 또 방송에 함께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화요일 날도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형님, 예, 하이파이브. 어, 하이파이브 5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아이고, 애농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엘리아님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많이, 힘들 줄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님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육칠원생 한동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한동님께서 좋은 견해를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동훈님. 제가 다음번에 나올 때는 한번 봬요. 네, 그래서 제가 내려가야 돼요. 네, 한동훈이 바쁘시니까 제가 KTX로 대전을 한번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너무 바빠서 못했고 이번엔 정말 병원 다니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뜻하지 않은 스케줄 때문에 다음번에 내년에 왔을 때는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